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전 문제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위한 시간 2025학년도 수능 문제 중에서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하고 실력 팍팍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3번부터 시작합니다.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 6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a 플러스 b의 n제곱 이렇게 전개했을 때 일반항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n 커뮤니케이션 r 그래서 a의 r제곱 b의 n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처리된 일반항을 통해서 이렇게 뭐 개수를 구해가는 이항정리 이론들을 좀 점검해가는 거죠. 지금 5번 중에서 x 세제곱을 몇 번 선택해주면 이제 6제곱이 될까요? 5번 중에서 2번 선택하면 되겠죠. 굳이 일반항을 쓰지 않아도 금방 판단이 되겠습니다. x 세제곱을 2번 선택하고 2를 좀 이렇게 3번 선택한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x 6제곱의 개수가 되겠죠. 10 곱하기 8 이렇게 처리해서 80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내용, 이항정리 이론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24번입니다. 두 사건 A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앞에 부분들은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 조건 확률인데요. 이 부분들이 A 일어날 확률과 같다는 얘기는 B 사건이 A에 영향이 없습니다라는, 두 사건은 서로 독립관계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A 확률을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제 조건이 그렇게 됐을 때 그럼 PA 교집합 B 확률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PA 확률하고 PB 확률을 좀 곱하기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 PB 해서 계산한 결과가 5분의 1이다. 그럼 B 확률을 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5분의 2입니다라고 B 확률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A 합 B 확률 좀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되면 A 확률 더하기 B 확률, 그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을 좀 빼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계산이 전부 다 돼 있습니다. 2분의 1, 5분의 2, 교집합 확률은 5분의 1 이런 형태로 계산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인 계산은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계산해 가는 내용, 10분의 5 더하기 2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10분의 7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죠. 맨 처음에 이렇게 B 사건이 영향이 없습니다라고 계산하는 독립이라는 조건들 좀 잘 기억해 주면 되겠고, 독립됐을 때 여기 교집합의 확률을 이렇게 각각의 확률 곱하기 합니다라는 요 사실을 좀 이용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6입표분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열심히 구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95%로 신뢰 구간을 추정한 거죠. 이때 이제 B- 값을 물어봤습니다. 추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구한 x 바에서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부분을 더하기 해진 부분들,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좀 뺀 부분들, 요 사이에 이제 평균이 있게 됩니다라고 이제 조사해 가는 건데, 이렇게 좀 구간기를 구했을 때 B-L을 걸어 이런 얘기가 되면 2배의 Z 루트 n분의 시그마 구해달라. 뭐 실내 구간 길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공식처럼 기억해가는 그런 항목 조사하는 거죠. 2배. 지금 이렇게 95%는 이제 1.96을 쓰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56 해주면 16의 제곱이죠. 16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또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2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값을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약분하면 뭐 4분의 1.96이 처리가 되겠고, 0.44 16에 49 36 이렇게 처리해서 0.49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실내 구간과 관련된 얘기는 일단 뭐 실내 구간에 해당하는 좀 식을 좀 기억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서 차해서 실내 구간 길이 구해가는 부분들은 이 뒤에 있는 값에 이제 2배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실내 구간 길이 구해가는 식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하는 바에 하나하나 좀 대체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26번입니다. 어느 학급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A, B 두 과목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A 과목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A 과목 선택한 학생, B 과목 선택한 학생 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13명을 좀 뽑았는데요. 3명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B 과목을 선택했다.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죠. 그럼 이제 B 과목을 선택한 사람이 한 명일 때, 두 명일 때, 세 명일 때 이렇게 여러 번 조사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여사건을 좀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1 빼기 전체 16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는 거겠고, 이게 이제 반대되는 부분들이면 적어도 한 명이 B 과목, 정반대되는 경우 뭐가 되겠습니까? A 과목이죠. A 과목 전부 선택하는 거니까 9명에서 3명을 선택한다.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 빼기 똑같이 세 선택이니까요. 16 곱하기 15, 14. 3팩 나누기는 분자분모 똑같이 안 해도 되겠죠. 9, 8, 7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2가 되겠고, 약분하면 또 2가 되겠고, 약분하면 3, 5, 15, 여기는 또 3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빼기 4, 5, 20분의 3 이렇게 처리해서 20분의 17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이 좀 바란답이 돼가는 내용이 되겠죠. 큰 흐름틀에서 보게 되면 적어도란 표현이 있을 때 여사건을 좀 떠올려서 계산해 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내용을 좀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7번 시작합니다. 숫자 13579 5개가 적혀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 장을 꺼내서 좀 확인하고 또 다시 집어넣고 또 다시 확인하고 이런 걸 뭐 3번 하는 거죠. 3번 하는 평균을 X바라고 하겠다. 이런 거에 또 이제 분산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럴 건 뭐 이 지금 13579 있는 게 모집단에서 3개의 표본을 끄집어내서 구해가는 그런 이론인데, 이때는 표본을 이렇게 만들어 가서 계산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죠. 모집단의 평균을 아예 구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5를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요. 뭐 이거 가운데 값이 뭐 답이 되겠죠. 평균에서 5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또 계산할 때는 분산을 좀 구해가야 되는데, 분산을 좀 이렇게 구해갈 때는 그냥 편차 제곱의 평균이 좋겠죠. 각각의 자리에서 5를 좀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제곱, 0은 안 써도 되겠고요. 2제곱에 그 다음에 4제곱 이런 상태에서 5를 좀 나눠서 계산해 가면 금방 또 분산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6, 4, 20, 20, 40이죠. 5분의 40 그러니까 분산 8 나오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구해지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본 분산을 좀 이렇게 구하게 되면 n분의 분산 뭐 이런 형태로 좀 해주면 되겠죠. 시그마 제곱 이런 모양 형태인데 그냥 분산식을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면 지금 세 개 끄집어내니까 3분의 8 이렇게 좀 나오는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이렇게 변수 변환이죠.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거는 좀 a 제곱의 바리언스 x 바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러면 3분의 8 a 제곱 이렇게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계산 결과 24라고 나와 있죠. 24. 그럼 이제 약분해서 여기 좀 3 처리되는 거니까 a 제곱이 9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은 3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양수 a 이렇게 됐으니까 과감하게 3 풀어가면 되겠죠. 모집단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좀 만들어 가는데 2개짜리도 만들기도 힘든데 3개짜리 표본을 만들어서 표본평균을 구해야겠다.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모집단을 이용해서 계산해야겠다. 뭐 문제 자체가 모집단하고 표본하고의 사이의 관계를 좀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니까 지금 이렇게 모집단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걸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8번 4점짜리 집중력 발휘해서 풀이 시작합니다. X 집합은 6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X에서 X로의 조건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F1하고 F6, 6의 약수라는 부분들 곱이 중요한 항목이 되겠고, 주어지는 점점 커져가는 것, 이건 뭐 중복조합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F1을 하고 6인데 또 1을 하고 6 비교해주면 6이 좀 커져야 되는데 6이 약수되는 거니까 F1하고 F6 자체가 6이 약수 이제 1, 1 이렇게 좀 나오는 것부터 차곡차곡 조사해야 되겠죠. 그러면 2에다가 F2, F3, F4, F5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까지 돼가는 내용. 그럼 뭐 전부 다 이제 결과가 같아야 되니까 이거 뭐 한 가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F1이고 F6이 2가 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는 뭐 2보다 크거나 같고 쭉 써지고 그 결과는 여기 이제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오는 숫자들 2, 3, 4, 5가 대응돼야 될 숫자는 2, 3, 4 3개 중에서 중복 그렇게 해서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7에다가 6 컨비네이션 4는 6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니까 3, 5, 15, 15가지입니다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F1이 1에다가 F6이 3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2에다가 쭉 점점 커져가겠고 여기 이제 6 이렇게 처리돼 가는 내용. 그러면은 2, 3, 4, 5, 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5개에서 중복 그렇게 해서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8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8, 7, 6, 5, 4, 3, 2 이렇게 해서 8 소거되고 약분해서 2 처리되는 거니까 70가지입니다라고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6도 있죠. 와, 이거 좀 생각보다 많네요. F6은 또 6 되는 경우 이렇게 처리해주면 요거는 아이고 결과가 뭐 12까지 되는 거니까 뭐 충분히 다 가능하겠죠. 이건 뭐 그냥 똑같은 70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F1이
F2를 좀 이렇게 크게 하게 되면 2가 되게 되면 F6이 3이 되는 경우가 있죠. 2, 3은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4보다 크거나 같고 그다음에 F2, F3, F4, F5 이렇게 좀 처리 주게 되면 6 이렇게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4, 5, 6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해서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6 컨비네이션 2에서 또 15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15, 15 두 번 있고 1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70, 7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31에다가 140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몇 가지가 되죠? 171가지가 되는가요? 해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71가지. 자, 이번 바른 답이 돼가는 내용. 문제 조건들을 얼마나 좀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해 가는 그런 얘기죠. 중복조합 부분들 중간에 좀 사용되는 거 좀 보여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6이 약수가 되는 거니까 곱이 1 될 때, 곱이 2 될 때, 곱이 3 될 때, 곱이 그다음에 이제 6 될 때, 6 되는 경우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제곱제곱 조사한 거죠. 그때 이제 각각씩 나온 부분에서 이렇게 좀 주어진 부분 이렇게 씩 세워가는 절차. 중간에 뭐 계속 똑같은 형태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지막 숫자하고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복조합되는 부분들 맨 처음에 이렇게 약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조건 나눠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챙겨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평균이 M아닌 확률 변수 X, 평균이 M2인 확률 변수 I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변수 X 부분들은 이런 걸 만족시켜 간다 이런 얘기인데 정규분포 모양을 그렸을 때 특정한 숫자보다 이렇게 좀 작다 부분하고 크다 이렇게 되려면은 이게 여기 지금 뭐 40-X 이렇게 됐나요? 그럴 때 이제 이게 좀 대칭 구조 모양이 되게 되니까요. 두 숫자의 가운데 값에 해당하는 부분들 x 더하기 40-x 이렇게 2로 나누게 되면 여기 이제 평균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m한 값이 20입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식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은 뭐 표준화식을 고쳐가도 되는데 이렇게 좀 원래 정규분포의 특징을 좀 이용하면 평균 m한 평균 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고 변수가 좀 다른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해석을 좀 해야 되겠네요. y 값이 x보다 작을 위 확률을 구해간다라는 것은 표준화를 해야 되겠죠. 시그마 2분의 x-m2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x 값이 x 플러스 10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좀 되는 건가요? 그럼 표준화 좀 과정을 좀 거쳐가면 되겠죠, 그렇지? 시그마 1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0인데 평균 빼기 20을 해야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10 이런 형태로 좀 나오는 거겠죠. 그럴 때 이제 결과가 좀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시그마 2분의 x 마이너스 m2 이런 부분을 하고 시그마 1분의 x 마이너스 10하고 결과가 같아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그마 x 그 다음에 시그마 1x겠죠. m2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x하고 10 시그마 2 이렇게 붙은 부분이 같아야 되는 건데 양쪽식이 같아지려면 변수분을 같아야 되니까요. 두 식이 이제 완벽하게 좀 같아지는 방법은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좀 같아져야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여기 또 같다라고 해주면 뒤에 나온 부분들끼리 또 같아야 되는 거니까 m2는 10입니다라는 사실들을 또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평균을 좀 알아가는 상태. 그럼 이때 이제 다음 값을 좀 계산해 달라. 계산의 결과가 또 좀 나왔네요. 오, 재미난 표현인데. 문제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15, 그다음에 x, 그다음에 20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들 표준화 과정을 또 열심히 또 거쳐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시그마 1 분의 평균이 2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5, 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15부터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열심히 계산해야 되겠죠. y 값이 15부터 20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 더하기를 해야 됐나요? 표준화 과정을 또 이렇게 좀 시그마 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평균이 10이었으니까 이거 5가 되겠고 여긴 10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 부분들은 아주 재미났네요. 이 부분들은 이제 뭐 부호를 좀 0부터 이제 대칭 구조니까 처리해 주게 되면 0부터 시그마 5까지, 시그마 5부터 또 시그마 10까지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거 이제 합쳐서 0부터 시그마 그리고 시그마와 시그마 2가 좀 같으니까 이 부분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시그마 분의 그냥 10입니다라고 좀 써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확률이 이제 0.477이 이렇게 나온 거죠. 477이 이렇게 처리되는데
아, 표를 좀 이용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때 이제 Z값이 좀 2가 되는 거니까 시그마분의 12 결과가 2입니다라고 해서 시그마 1, 시그마 2 결과 같은 거죠. 이 결과가 오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시그마값 구해가는 그런 내용. M만 하고 M만은 맨 처음에 여기 이제 20 이렇게 나온 거죠. 20에다가 시그마 2가 방금 전에 시그마 값이 이제 5로 나왔으니까 계산 결과는 25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기분포 이런들 이제 골고루 좀 물어보는 이렇게 이런 것은 뭐 표준화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뜻 파악해서 이렇게 같은 값에 작아질 확률, 커질 확률 이렇게 됐으면 정 가운데 값이 이제 평균이 되겠습니다라는 뜻에 의해서 이렇게 평균을 구해가는 부분들 표준화 하더라도 뭐 똑같은 형태 이때는 뭐 z값 자체의 부호가 반대 뭐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구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나온 관계식들 이건 뭐 철저하게 어쩔 수 없이 변수도 있고 그러니까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서 처리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표준화 과정들을 좀 거쳐서 뭐 이제들 요 z값 자체가 똑같은 거니까 이것에서 관계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뭐 항등식 이론이랄까요? 뭐 양쪽식 뭐 똑같은 값에 돼야 되는 거니까 x 부분 앞에 부분 뒤에 상수 파트 부분 서로 같습니다라고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규분포의 큰 흐름 틀에 뭐 가장 기본적인 정규분포 이론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꼼꼼하게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30번 2025 학년도 수능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탁자 위에 5개의 동전이 놓여 있습니다. 1번 자리와 두 번째 자리는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고 나머지 3개는 뒷면이 도록 놓여 있다. 되겠습니다. 동전하고 주사위 던져 재미난 놀이를 좀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눈이 K가 나왔을 때 K가 5 이하면요. 그리고 K번째 자리 동전을 좀 뒤집고 6이 나오면 모든 동전을 완벽하게 다 한 마리 다 뒤집는다라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3번 반복한 후 5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 놓을 확률을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일단 뒷면이 나온 이 세 동전을 뭐 어떻게 좀 잘 뒤집을까 아니면 또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완전 뒤집기가 있으니까요. 6이 안 나온 경우, 6이 나오지 않은 경우를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뒷면을 좀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 거니까 3번 동전 4번 동전, 5번 동전 이렇게 되니까 3, 4, 5가 좀 나와야 되겠죠. 근데 뭐 순서는 뭐 뒤집박죽 돼도 되는 거니까 이걸 좀 나열하는 가지수는 3팩토리얼에다가 각각 확률이 이제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세제곱 처리해서 6이 좀 약분되죠. 그러면 36분의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를 뭐 쉽게 좀 처리해야겠는데요. 6이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6이 나오면 이거 동전 자체가 완전히 다 뒤집혀져 있죠. 그럼 이제 여기 오히려 뒷면이 이제 2개가 되니까 1번 동전하고 2번 동전을 좀 뒤집으면 되죠. 6이 또 이렇게 한번 나와 있는 경우겠고 순서는 좀 이제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또 순서 부분에서 3팩토리얼에 6분의 1에 또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똑같은데요. 36분의 1이 이렇게 되는가요?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오호. 자, 그 다음에는 6이 2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6이 2번 나오면은 아이고 2번 나오면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나와가지고는 원래가 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뭐 3번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뭐 한 번 나왔을 때 모양이니까 안 되겠군요. 그러니까 6이 나온 횟수를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 6이 좀 나오지 않는 경우랑 6이 또 한 번 나온 경우 이렇게 두 가지 확률이 되는 거겠고요. 이때 이제 확률의 합을 구해가는 거죠. 이때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뭐 36분의 1 두 번 이렇게 좀 더하게 되면 되는 거니까 18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때 P 더하기 Q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9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2025년 수능 마지막 문제. 역시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풀어갈까 이런 거 조금만 좀 생각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죠. 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학습을 통해서 실력을 좀 키워서 다음 시험쯤에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2025학년도 수능 확통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